정부에서 혜택 주는 것들은 왜 이렇게 다 어렵고 복잡한 걸까요? 주식 투자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 연금저축, IRP, ISA를 가장 쉽게 핵심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두 계좌를 어떤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설명드리고요. 각 계좌의 특징과 함께 어떻게 납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납입 전략에 대한 가이드도 드릴게요. 이 두 계좌를 잘만 활용한다면 그저 납입하는 것만으로도 매년 최대 1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계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조건 되시는 분들은 이 혜택들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48만원, 사실 애석하게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아닙니다. 이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에 반영해서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보시는 것처럼 본인의 소득에 따라 납입한 금액의 16.5%나 13.2%를 세액공제의 형태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 적거나 없는 분들은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없게 되는 거죠. 또한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게 되면 사실상 노년이 될 때까지 납입한 돈을 출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노년을 위한 연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만 납입하셔야 해요. 요약하자면 연말정산을 신경 써야 하는 분들 중에 노후 대비를 위해 꾸준히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기로 하신 분들을 위해 이 두 상품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IRP는 소득이 있으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서 모두 가입이 가능하지만 증권사로 가입하셔야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연금의 특성상 만 55세가 지난 시점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55세가 지났지만 계좌 개설을 늦은 나이에 해서 개설한 지 5년이 안 되었다면 5년이 지나고부터 수령이 가능하고요. 수령하실 때에는 최소 10년 동안 나누어 받게 됩니다. 연금을 받는 시기와 매년 수령할 금액은 개인이 정할 수 있고요. 연금저축과 IRP는 일반적인 계좌와는 다르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원래라면 투자하여 얻은 이익의 15.4%만큼 세금을 내게 되는데 연금저축과 IRP는 이 세금을 당장 걷어가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대신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긴 기간 투자했을 때 그 장점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짧은 기간을 투자해서 100만원으로 10%의 수익을 냈다면 일반 계좌의 경우 내는 세금은 수익의 15.4%인 15,400원인데 이걸 만약 연금으로 받게 된다면 전체 금액 110만원의 5.5%인 65,500원이 되는 거죠. 오히려 더 큰 금액을 내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여 투자하는 기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갈 거잖아요. 긴 기간 투자해서 100만원이 200만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일반 계좌의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 100만원의 15.4%인 15만 4천원인데 만약 이것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면 200만원의 5.5%인 11만원이 되는 거죠. 또한 이 부과되는 세금을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내게 되니까 세금을 내기 전까지는 이 돈도 추가로 투자해서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장은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긴 기간 투자하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유리한 계좌가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는 굉장히 길게 바라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이제 납입 가이드도 드릴게요. 연금저축과 IRP 두 계좌를 합쳐서 매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1,800만원 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요.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그리고 IRP는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인 9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900만원까지만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먼저 매년 연금으로 600만원까지만 넣으실 분들은 연금저축만 개설한 후 연금저축에 600만원까지만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 매년 연금을 6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로 넣으실 분들은 연금저축에 먼저 600만원을 넣으신 후 나머지 금액을 IRP로 넣으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에 먼저 채워넣는 이유는 연금저축이 IRP보다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서 수익률을 그만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웬만하면 여기까지 하시면 되지만 혹시나 900만원 이상 납입하실 분들은 초과 금액을 연금저축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액을 연금저축에 넣는 건데요. 이렇게 납입하게 되면 좋은 점이 혹시나 돈이 갑자기 급하게 필요할 때 중도 인출을 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경우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금액에 한해서 페널티 없이 출금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IRP는 출금 기준이 아주 까다롭죠. 만약 이 계좌들을 해지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세제 혜택을 받았던 금액과 투자로 생긴 수익금은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게 되고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만 그대로 받게 됩니다. 페널티가 크다 보니 무리해서 납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요즘 퇴직금을 IRP 계좌로만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 경우 퇴직금을 기존에 납입하던 IRP 계좌에 받지 마시고 따로 다른 IRP 계좌를 만들어 퇴직금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은 조금의 세금만 제하면 수령하실 수 있는데 기존에 납입한 금액과 퇴직금이 함께 있을 때 퇴직금만
따로 인출이 어렵고 완전히 해지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이 경우 기존에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 큰 세금이 붙게 됩니다.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연금 납입 방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맞추어서 납입하시면 되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돈이 묶여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굳이 148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매년 360만원씩만 연금저축에 넣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원씩 넣고 있는 거죠. 납입은 30살 때부터 하기 시작했고 연수익률을 8%로 잡으면 55세 때 연금으로 모이는 금액이 2억 7천만 원이 되거든요. 만약에 연금을 연 1,500만 원을 초과하여 받게 된다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로 세금을 더 내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2억 7천만 원을 55세 때부터 18년 동안 매년 1,500만 원씩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지난 영상에서 공유해드렸던 투자 목표 금액 계산기로 계산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납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기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남겨둘게요. 오늘은 이렇게 연금저축과 IRP를 어떤 분들이 어떻게 가입하고 납입하셔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물어보시면 하나하나 꼼꼼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에요. 이 계좌 또한 꼭 알아두셔야 하는 계좌니까요. 이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